수현동 도시숲에서 동빈내 향에 이르는 생태 하천을 복원합니다. 20년 넘게 콘크리트로 덮어놓았던 도심 물길을 되살리고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이 구속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의장 사퇴와 의회 해산을 촉구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악취와 쓰레기로 오염돼 20년 넘게 콘크리트로 덮어놓았던 도심지 하천이 생태 하천으로 탈바꿈합니다. 포항에 사라진 도심 물길을 되살려 수변 도시 공간을 만들자는 건데요.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하천 내부를 살펴보니 수질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년 전 복개된 포항 학산천 내부 하수 관로입니다. 물이 더럽고 악취가 심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외로 맑은 물이 흐르는 등 수질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우연동 도시숲에서 포항중학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동빈 내항에 이르는 900m 구간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본격적인 콘크리트 도로 철거를 앞두고 포항시는 하천 범람 대비 등 내부 안전성 점검에 나섰습니다. 웬만큼 비가 와도 여기까지 안 찬다는 소리야.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도심지 내에 복개된 양학천, 칠성천, 두호천, 학산천 등 4개 하천의 복원을 위해 관련 계획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학산천은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182억 원, 도비 64억 원, 시비 148억 원 등 394억 원이 투입돼 2023년까지 자연 친화형 친수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도로 철거에 따라 이 일대 교통체계 변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2023년 8월까지 사업이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옛 물길을 되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구 포항 수협 일대 교통체계 변경함에 따라 다소 불편하므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학산천은 인근 그린웨이 도시숲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육지와 하천, 바다를 연계한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이 밖에 도시 환경 개선으로 쇠퇴한 구도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이 구속되면서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의장 사퇴와 의회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주 임시회를 열고 이 의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이 지난 10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검찰을 통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세진 의장 구속과 관련해 지역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금품 수수로 구속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장은 물론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장을 감싸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의회는 즉각 해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의장을 어떤 징계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이세진은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의회도 저는 강력하게 스스로 해산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의회는 의장 구속 이후 긴급 의원 간담회를 열었고 이번 주 임시회를 개최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7일 날 임시회의 공고를 할 겁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갖고 동료위원들과 협의하고 윤리위원회 구성 문제도 협의해서 의장 구속 이후 의원 사퇴와 의회 해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커지는 가운데 울진군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오늘부터 28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주요 방역 수칙이 일부 변경돼 업종별로 유흥업소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결혼식 상견례와 방역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돌잔치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핵심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의 집합 금지와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고 경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16일 시행됩니다. 포항시는 오늘 지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특례 조항은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지급 근거와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의 규정은 공포일 한 달 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면역 반응도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접종 뒤 발열과 근육통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속속 보고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접종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등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대 병원에서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의사와 문진을 한 뒤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15분이나 30분 관찰합니다. 사람에 따라 접종 다음 날부터 2, 3일 동안 온몸에 근육통을 겪거나 38도 이상 고열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레놀 드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이제 휴식을 취하심에도 혹시 열이 지속되거나 컨디션이 떨어지시는 경우에는 우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발열 등 강한 면역 반응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은땀 계속 나고 그다음 전신 근육통까지 좀 심하게 왔었습니다. 3일 정도는 갔던 것 같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이제 상태가 조금 계속 안 좋아지는 걸 느껴서 그래서 그 오후 반차를 사용했었거든요. 강한 면역 반응 때문에 일부 의료진은 업무 일정을 고려해 접종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근무에 지장 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피하거든요. 가능하면 다음날 쉬는 날 맞게 되거든요. 백신 접종 후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백신 휴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화하거나 혹은 사회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유인기전을 만들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백신 휴가가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 반응을 관리하며 쉴 수 있으면 백신 기피 현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 국민 대상 접종인 만큼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등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도청의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 노조가 쟁의 행위에 들어간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임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기본급이 같은 현재 임금 체계를 공무원처럼 호봉제로 바꾸고 임금도 4.31% 인상하기로 경상북도와 합의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와 공무직 노조가 합의한 임금 협상의 가장 큰 틀은 호봉제 도입입니다.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의 임금 체계는 아무리 오래 근속해도 기본급이 같은 직무급제여서 공무원과의 위화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임금도 4.31%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년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 3.7%와 공무직의 기존 임금 수준을 고려한 인상폭입니다. 연봉이 공무직 일직군 1년 차는 3,047만 원에서 3,138만 원으로 20년 차는 3,435만 원에서 3,647만 원으로 오릅니다. 공무원들 임금 인상폭과 비례하는 정도로 이렇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있게 되는 임금 협상의 어떤 기본적인 틀, 제도적인 틀을 갖추었다는데. 수당도 함께 올랐습니다. 설, 추석, 명절 휴가비를 지금까지는 1년에 150만 원 정액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기본급의 120%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대신 노조는 4개로 나눠졌던 직군을 2개로 통합하는 데 합의했고 장기 근속자가 받아오던 근속 장려금을 포기했습니다. 유일하게 호봉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경북도청이 어쨌든 임금 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장기 근속했을 때 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는 부분이 보존되었다는. 2019년 노조가 설립되고 임금 협약을 맺은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적지 않은 폭의 임금 인상을 타결한 겁니다.
경상북도 공무직 노조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2년을 끌어오던 임금 협상이 극적으로 성사됐고 오랜만에 상생과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범시민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고 인하율이 3개월 평균 10% 이상인 건축주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합니다. 포항시는 범시민 운동 확산을 위해 서한문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개첨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임대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영덕군이 민선 7기 공약 실천 점검과 변경을 위해 오는 4월까지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합니다. 주민 배심원은 무작위 추첨과 전화 면접 등으로 30명이 선발됐고 영덕군의 공약 가운데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의와 검토를 통해 조정하고 확정합니다. 영덕군의 민선 7기 주요 공약은 지역 개발과 문화관광, 교육 복지 등 66건, 8조 426억 원 규모입니다. 오늘 종일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황사까지 유입되며 오늘보다 대기질이 더 나빠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늘은 뿌옇지만 날은 따뜻합니다. 동해안 지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오른 곳이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는 황사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수치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내일 오후까지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초속 7에서 14m의 강풍이 불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초속 20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은 오전까지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크게 오르겠고요.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0도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1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 아침 포항의 기온이 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포항시 북구 포항역 인근 도로에서 63살 A씨가 1.2m 깊이의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와 꼬리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에는 너비 50cm, 깊이 1.2m 크기의 맨홀 10여 개가 수년간 방치돼 있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5, 6년 전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며 집수정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등산객이 몰리는 봄철을 맞아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에 들어갑니다. 특별 대책 기간 동안 본청과 읍면동은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고 산불 감시원 249명, 산불 전문 진화대원 30명을 동원해 농업 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내 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포항시는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53곳 단지에 이어 올해도 29곳 단지를 선정했습니다.